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최악의 비즈니스석은 어떤 것이실까요? 라운지와 같은 편안함, 이런 거 말고요. 오늘은 아시아나의 광동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비즈니스석, 아시아나 A330 미끄럼틀 비즈니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나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1시 반 비행기를 타게 돼요. 1시 반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지금 시간은 4시, 이제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항 놀이를 하려고 일찍 들어온 것도 있고 컨디션이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라운지 투어를 한번 싹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네다 공항은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왔는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셀프 백드랍 카운터도 생겼고 뭔가 알게 모른 느낌에다가 되게 깔끔하게 바뀌어서 아시아나를 타고 오늘 1시 반에 가고 A330 또 똥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대신 오늘은 또 비즈니스를 타요. 비즈니스가 정말 좋아서 탄다기보다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 갈 뻔했어요. 이게 가격이 조금 사악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코노미로 1000만 마일에 발권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출발 전날 정도 보니까 오는 쪽에는 이제 비즈니스가 떠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할인 요금으로 돼 있길래 그러면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저 비즈니스로 바꾸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코노미도 할인 요금을 적용을 또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이코노미 왕복 3만 마일이었는데 갈 때 이코노미, 올 때 비즈니스로 32,500마일에 여기가 2,500마일 더 내고 비즈니스로 바뀌어가지고 A330 비즈니스는 처음 타봐요. 대한항공 슬리퍼 같은 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안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슬리퍼보다 더 약간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플러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랑 이제 삐까치는 녀석을 오늘 타러 갑니다. 30분 정도 남았는데 뭐 남았냐면 8시 5분에 하네다에서 김포로 가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체크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종이 보딩 패스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좀 쉬려고 합니다. 하네다 공항, 나리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쿄 접근성이 미친 공항. 현재 국적사 중 서울에서 하네다로 가는 노선은 FSC들이 장악 중인데요. 그 중에 우리의 마법사 아시아나는 현재 하네다 노선 김포에서 3회, 인천에서 1회, 총 4회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이 인천 하네다 노선이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밤에 새벽에 인천에서 하네다에 왔다가 새벽에 하네다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스케줄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편이라서 자기도 좀 애매하고 새벽에 도착하면 너무 피곤하고 만약 유상 발권하실 계획이시라면 돈을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김포 하네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은 짐이 있어가지고 마침 제가 원래 타고 싶었던 하네다 김포 막비행기 OZ1065편 카운터에서 얼리 체크인을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대차게 까였어요. 대한항공은 셀프 체크인으로도 짐을 붙일 수 있다던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짐을 캐리한 다음 아쉬운 마음을 안고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네다 공항은 비즈니스를 타시면 보안검색 전용 통로가 있어요. 대한민국엔 못 들어올 전용 통로. 암튼 여기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면세구역에 들어왔고요. ANA 라운지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네다 인천편은 ANA 라운지를 제공을 안 해준대요. 제공을 안 해주고 이제 24시간 라운지를 대신 제공을 해준다 해서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원래 목적이었던 센츄리언 라운지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라운지 보려고 하네다로 왔고 하네다 공항 3터미널에는 워널드 라운지와 스카이팀 라운지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로 오시면 이번에 새롭게 생긴 센츄리온 라운지가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센츄리온 라운지는 현재 한국에서는 현대에서 발급하는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홀더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예전에 삼성카드에서 발급한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원래 홍콩에 라운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국에는 언제쯤 현대가 하지 말고 아멕스가 직접 진출해서 혜택 정상화도 시키고 라운지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세계 센츄리언 라운지 모두 상공기 출발 3시간 전부터 입장할 수 있는 3시간 룰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룰을 까먹고 또 일찍 갔다가 또 까였습니다. 2연속 까임. 다음 문제가 제 비행 스케줄이 1시 반인데
3시간 전이면 10시 반이란 말이죠. 하네다 센츄리온 라운지는 10시까지라서 이거 라운지를 이용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직원분께서 제 상황을 보시고 9시쯤 다시 왔을 때 좌석이 있으면 입장시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9시까지 죽을 치기 위해 아시아나에서 제공하는 TIAT 라운지로 갔습니다. TIAT는 도쿄 인터내셔널 에어 터미널 컴퍼레이션의 약자. 더 라운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 라운지, 안쪽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고요. 메뉴 먼저 보여드릴게요. 컵라면과 완두콩, 삼각김밥, 그리고 빵 한족, 핫푸드는 야채, 야끼소바, 치킨 윙, 그리고 일본 라운지 하면 빠질 수 없는 카레, 요렇게가 끝입니다. 술은 요렇게 일본 술 몇 개와 애매한 양주 몇 개, 안주까지 해서 있습니다. 아시아나에서 하네다 노선을 제공해주는 라운지 치고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돈으로 하면 얼만데. 대신 하겐다즈를 아이스크림으로 줘가지고 뽕을 뽑기 위해 2개를 먹어줬고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그나마 먹을만한 카레 가득히, 그리고 치킨 윙 하나. 생각해보니까 식기도 플라스틱이네요. 위생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라운지 안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짐을 보관해 두시고 면세품만 잠깐 보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관 장소는 넉넉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9시가 다 되어서 다시 센츄리온 라운지로 가볼게요. 다행히 마감 1시간 전인 9시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직원분의 재량하에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요거 라운지 오고 싶어서 하네다 일정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가지고, 라운지 분위기는 미국 본토에 있는 센츄리온 라운지보다 차분하고 어두운 그런 고급진 분위기였고요. 일본 전통의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여기 라운지는 스시를 만들어주기로 유명해요. 이걸 저는 엄청 먹었고요. 다른 메뉴들도 오늘 보여드릴 3개의 라운지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라운지 영상만 따로 빼놓을게요. 라운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라운지를 따로 빼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튼 초밥을 야무지게 한 3접시 정도 먹고, 또 여기 술이 있어가지고 술도 한번 목테일 먹어보고, 디저트들로 라운지 식사를 마무리하고 10시를 딱 맞춰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잘 퍼스트 라운지도 문을 닫았네요. 저기도 스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TIAT 라운지로 가긴 싫어가지고 저는 ANA 라운지를 찍먹해보기로 했어요.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란 마인드로다가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아시아나표를 찍으니까 뭐라 하진 않고 입장을 할 수 있었고요. 라운지는 센츄리온 라운지보다는 약간 밝고 공간감이 넓어 보였습니다. 자, 또 먹어볼게요. 핫푸드는 센츄리온 라운지보단 덜하지만 나름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다만 여기는 딤섬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유부초밥, 오니기리, 삼각김밥, 빵도 이렇게 있고요. 술은 한쪽에 나름 종류가 꽤 있었습니다. 카레도 있고요. 밥 자판기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NA 라운지는 특이하게 단품 메뉴를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라면이나 소바, 우동을 주문하시면 진동배를 주시고 식당 마냥 찾아가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돈코츠 라면을 시켜봤고요. 딤섬 몇 개랑 제로콜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라면을 개인적으로 막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먹는데 특별함을 느끼진 못했고요. 다만 이거 국물이 맛있었습니다. 라면을 먹다가 카레는 또 어떨까 해가지고 카레를 가져와 봤어요. 닭고기가 들어있는 카레. 개인적으로 카레는 새 라운지 중 ANA 라운지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일을 좀 해줬고요. 라운지를 닫을 시간이라 가지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다시 처음에 라운지로 돌아가가지고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보딩 시간이 돼서 짐을 챙겨서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이트 145번 게이트. ANA가 코드 쉐어를 걸어놨고요. 이거 에어재팬 폐업을 했으면 이제 좀 ANA가 인천 노선에 취항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로 현실은 ANA 자회사인 피치 모테타는 피치가 인천 나리타 노선 신규 취항을 했습니다. 한층 아래로 내려가니 오늘 타고 갈 A330이 보입니다. 제가 아시아나 탈 때 BJ 이코 상관없이 가장 꺼리는 기제 중 하나입니다. 옆에는 대한항공 787이 보이네요. 저건 이코 탈 때 가장 꺼리는 친구입니다. 저는 합병하면 아시아나 A330은 리스 반납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최근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정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너희 사전엔 그런 거 없는 거니? 좀 기다리다가 보딩 시간이 돼서 보딩을 하며 오늘 비행 설명드리겠습니다. OZ 177편 오전 1시 반에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2시간 40분을 날아 인천에 오전 4시 10분에 착륙한 스케줄이고요. 오늘 타고 간 기체는 아시아나의 A330-300입니다. 오늘 날씨는 일본 쪽에 구름이 좀 껴있고요.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비행을 간단히 리뷰드려 봤고요. 들어오시면 표를 막 찍거나 하진 않고요. 두 번째 통로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들어오면 보이는 오늘의 시트, 아시아나 A330 비즈니스는 222 배열, 한 줄에 6개씩 5줄, 30석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뒤쪽 복도 5K를 사전 지정했고요. 말이 턱 막히는 오늘의 시트, 뭔가 접힐 것 같아서 접어봤는데 접힌 헤드레스트를 펴면서 좌석도 한번 펴볼게요. 좌석은 옆에 붙어있는 버튼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레그레스트 부분만 펼 수도 있고, 좌석을 다 피게 되면 보이는 165도 젖혀지는 라이트 플랫 시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눕지 못하는, 앞으로 계속 쏠리는 그런 시트입니다. 예전에 대한항공 777-200ER에 달려있는 똥시트, 그 프레스티지 플러스, 그 친구와 동일 스펙 친구입니다. 왼쪽으로는 팔걸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리모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멀어서 이 친구가 없으면 기내 엔터 조작이 어려워요. 낡은 모니터, 그래도 다행히 저 모니터는 켜지긴 하고요. 오늘은 2시간 남짓한 비행이지만 요걸로 푸켓, 자카르타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많이 어질어질하긴 합니다. 옆에는 더듬이처럼 독서등이 달려있고요. 그 아래로는 충전 단자 2개, 웰컴 드링크를 올려두기 좋은 미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 비즈니스는 웰컴 드링크가 이젠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는 옷걸이도 있고요. 위쪽은 패널들이 뭐 별거 없네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신기한 게 A330 비즈니스 앞쪽 중간 세션은 또 오버헤드 빈이 없어요. 이왕이면 앞쪽 앉을 걸 그랬습니다. 비즈니스 수요가 적어서 양옆 오버헤드 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좌석 간격은 의미 없지만 요 정도 있고요. 좌석폭은 여건이 가로로 들어가도 여유 있는 정도, 스펙상 21인치의 폭입니다. 시트는 널찍널찍하네요. 이거 할 노력으로 180도 풀플랫을. 아시아나 비즈니스 물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슬리퍼 하나, 그리고 헤드셋, 이게 끝입니다. 비즈니스지만 물 담요, 쿠션 이런 건 일체 없어요. 아이고 아시아나야. 비행기가 낡고 서비스가 아쉬운 대신 또 면세 책자는 새 걸 주셨습니다. 바로 그럼 옆에 있는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도 하고 가볼게요. A330-300. 창밖으론 787이 보이네요. 참고로 대한항공은 인천 하네다 노선 787과 350을 섞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저건 요것보다 낫겠죠? 자, 그러면 좌석은 다 본 것 같고 오늘 비즈니스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 요리 오믈렛과 시금치 호두죽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거리에서 제공되는 주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퍼스트 영상에서 술을 잘 모르면 상위 클래스 즐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니스는 만석이었고요. 외국인 손님 비율도 꽤 되어 보였습니다. 환승 수요인 것 같은데 기겁을 하고 나가시겠네요. 자, 이제 저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기내 모니터에서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고요. 아시아나의 구유물과 같은 이 비디오 보면서 사라진 좌석들도 꽤나 보여요. 아주 역사 비디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이프티 비디오와 함께 푸시백을 하면서 오늘도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순항고도에 도달했고요. 저는 바로 좌석을 눕혀보겠습니다. 짧은 비행이라서 많이 누워야 돼요. 눕지는 못하는구나. 허리라도 펴고 가보겠습니다. 시트에 얹혀가는 느낌이에요. 오버를 약간만 하자면 저 받침대로 서서 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대한항공에서 쓴다면 레트로핏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불길한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바로 기내식을 서비스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수건 대신 물티슈를 나눠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스위트에서도 물티슈를 주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테이블을 한번 펴볼게요. 안 펴져. 펴서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라운지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 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아무거나 시켜봤어요. 잠은 자야 되는데 비즈니스까지 와서 샴페인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샴페인 이거 맛만 보려고 약간 받아봤습니다. 빵은 기내식 서비스 이후에 돌아다니시면서 고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두 종류 모두 받아봤습니다.
다행히 따뜻했어요. 주가 과일, 요거트, 빵 이렇게 나온 비즈니스 한상. 예전에 아시아나 이코노미 탈 때 승무원님께서 비즈니스 죽 맛있다고 해주셔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금치가 아주 푸짐한 죽, 이거 생각외로 맛있습니다.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시금치에 간이 좀 되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호두랑 해서 죽이랑 먹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추천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라운지에서 그렇게 먹었지만 또 잘 먹어줬습니다. 빵도 기내에서 먹는 거 치고 꽤나 맛있었어요. 잼이랑 버터랑 해서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과일은 과일 요거트를 해서 만들어 먹어봤고요.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었나봐요. 과일도 신 거 없이 먹을만 했습니다. 암튼 배에 거지가 들었나 기내식을 마치고요. 기내식을 다 먹으니 일본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이거 젖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간히 불편해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요. 위에서 공을 굴리면 상당히 빠르게 굴러갈 것처럼 생겼습니다. 뭔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경사로처럼 생겼네요. 양치를 하고 자보려고 화장실에 왔습니다. 비즈니스 화장실에는 창문이 하나 있고요. 공간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록시땅으로 화장실엔 구비가 되어 있네요. 손에 엄청 바르고 나왔습니다. 양치를 하고 다시 빠르게 자리로 돌아왔고요. 기내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저도 잠을 한번 자볼게요 라고 하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착륙 기내 안내 방송을 하시고요. 이제 인천에 거의 다 왔네요. 역시 일본 비즈니스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이 비즈니스 오래오래 타보고 싶어요. 항공기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타라이언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하네다에서 본 대한항공 친구도 다시 보고요. 이제 하네다에서 인천까지 아시아나 똥차 A330은 여기서 하기를 합니다. 이거 새벽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입국장이 하나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시아나가 저 끝에 내려줘가지고 덕분에 엄청 걸었습니다. 아시아나 비즈니스 A330은 피하세요. 이코노미라면 시트 푹신하다고 하는 변명이라도 있지 비즈니스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즈니스를 좀 많이 타보고 있는데요. 이번 비행은 사실 야간 비행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쉽지 않은 비행이라서 그런지 승무원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정말 많이 느껴져가지고 승객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를 부탁드리기도 좀 그럴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시트도 서비스도 약간 아쉬웠어요. 다만 하네다는 다시 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코노미로 갈게요. 가서 센츄리온 라운지 또 가서 스시 먹고 오고 싶습니다. 이거 에어로케이를 타야 되나? 추가적인 사담으로 이번 주에 채널 1주년이 되는데 1주년 동안 봐주신 시청자분들, 매번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상당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채널도 아시아나 티어런 영상 그거부터 함께 했었고 이걸 보내려니까 비즈니스가 아쉽네, 서비스가 아쉽네 하다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DM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비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